최근 길고 길었던 오니가시마 전쟁이 끝이 나게 되자 카이도와 빅맘의 패배 소식을 듣게 된 세계 정부와 해군은 격변하는 바다를 주목하며 새로운 바다의 황제로 루피와 버기를 등극시켰습니다. 나아가 열매 능력 각성으로 카이도와 빅맘을 격파한 최악의 시대 루피와 로우 그리고 키드는 무려 현상금이 30억으로 책정되며 현 시점 사왕 샹크스 다음으로 현상금이 높은 해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열매 능력 각성을 통해 최강의 해적으로 인정받게 된 3명의 선장들이었지만 이번 오니가시마 전쟁에선 현상금 10억을 돌파하며 카이도를 지키는 최후의 관문이자 신세계를 주름잡는 최강의 해적, 즉 사왕 최고 간부 킹과 퀸을 밀짚모자적단 조로와 상디가 격파했는데요. 이처럼 언젠가 해적왕의 양날개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로와 상디가 사왕 최고 간부를 쓰러뜨리며 이제는 사왕과 해군 대장의 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가운데 이번 영상은 선장 밀짚모자 루피와 함께 최강의 해적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조로와 상디의 현상금을 예측해보겠습니다. 오니가시마 전쟁에 돌입하기 전 조로는 최악의 세대 호킨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이도류 기술로 호킨스가 만든 집 인형을 파괴시켰고 나아가 링고에선 또 다른 최악의 세대이자 스마일을 먹은 킬러와 격돌하게 되며 우위를 가릴 수 없는 치열한 결전 속 마침내 조로가 킬러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한편 킬러와의 전투에서 데미지를 입게 된 조로는 히오리를 통해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 슈스이를 와노쿠니에 반납하며 오뎅의 검을 보관하고 있던 대장장이자 오뎅의 아버지 코즈키 스키야키에게 엠마를 양도받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 카이도에게 상처를 입힌 전설의 검이자 사용자의 패기를 멋대로 방출시킬 수 있는 지옥의 검을 얻게 된 조르는 전쟁에 돌입하기 전 엠마를 길들이기 위한 수행의 시간을 가졌고 이후 펼쳐진 오니가시마 전쟁에선 사자의 노래로 최악의 세대 아프를 단 일격에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연달아 최악의 세대를 쓰러뜨린 조로는 현상금 40억을 돌파한 사왕 카이도와의 전투에서도 선장 루피를 구출하며 카이도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등 뛰어난 전투 능력을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조르는 사왕 카이도를 격파하지 못하며 큰 부상을 입은 채 오니가시마 옥상 아래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카이도를 통해 폐양색 패기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고 드디어 밍크족의 약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며 사왕 최고 간부 중 최고의 현상금을 돌파한 대가판 킹과 격돌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나리아 종족의 킹은 인수용으로 변신하며 카이도 못지않은 내구성으로 조로를 위협해 수차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반면 킹의 정체와 특징을 알 수 없어 고전하던 조로는 자신의 힘이 약해지자 그 순간 엠마가 폭주하며 조로의 패기를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엠마에게 패기를 빼앗겨 조로가 죽게 될 수 있는 가운데 조로는 화도일 문자와 엠마를 손에 넣은 게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이어 엠마를 만들었던 시모츠키 코자부로의 조언을 회상하며 마침내 엠마를 통해 폐양색 패기를 방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엠마에서 뿜어져 나오던 폐양색 패기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된 조로는 선장 루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킹과 격돌하게 되고 마침내 루나리아 종족의 체질을 알게 된 조르는 여망 3도령이라는 기술명과 함께 현상금 13억의 사나이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빈스모크 니디를 통해 레이드 슈트를 건네받게 된 상디는 카이도가 이끄는 백세적단의 주요 전력 토비로프 페이지원을 상대로 뛰어난 방어력과 초고속 가속 그리고 전신을 투명하게 만들며 이전보다 한층 더 강한 전투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레이드 슈트를 사용해 토비로프와 대등한 전투를 펼칠 수 있게 된 상디는 오니가시마 전쟁에 들어와 모모노스케를 구출하며 대간판 킹과 격돌하게 되었고 이어 프테라노돈의 힘을 개방한 킹의 공격을 정통으로 막게 되었지만 레이드 슈트의 방어력 덕분에 다시 한번 전투에 참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상디는 선장 루피를 옥상으로 올려보내기 위해 백세적단의 병력들을 상대하던 중 루피를 뛰어넘는 견무색 패기를 통해
블랙마리아의 부하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리게 되며 수치를 겪게 되지만 이후 로빈의 도움으로 라이브 플로어 전쟁에 합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상디는 조로의 부활과 함께 사왕 최고 간부이자 현상금 13억의 해적 퀸과 대치하게 되고, 이어 옆에 있던 조로를 바라보며 레이드 슈트를 3번 입은 뒤로 몸이 이상해지고 있다 말하게 됩니다. 한편 퀸은 과거 빈스모크 저주와 함께 혈통인자를 연구한 과학반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상디를 바라보며 사이보그냐고 묻게 되자, 상디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말과 함께 제르마 슈트 없이 대갚한 퀸과 치열한 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된 전투 속 상디는 고대종 능력자 퀸의 공격에도 몸이 멀쩡하자 그 순간 자신들의 형제들을 떠올리게 되고, 이어 라이브 플로어 전장에서 이탈하게 되며 자신은 제르마가 되지 않을 거라는 각오와 함께 제르마 슈트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르마 슈트를 사용하지 못한 상디가 형제들의 능력을 카피한 퀸에게 패배할 수 있는 상황 속 마침내 상디가 혈통인자를 각성하게 되자 초고속 이동은 물론 한층 더 강해진 무장색 패기와 고온의 불을 견딜 수 있는 외골격을 통해 사왕 최고 간부 퀸을 상대로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처럼 원피스 1부 당시 사왕 최고 간부이며 현상금 13억을 돌파했던 불사조 마르코가 해군대장과 결전을 벌일 수 있는 강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 오니가시마 전쟁에서 백세적단의 사왕 최고 간부 킹과 퀸을 격파한 조로와 상디는 선장 루피처럼 예상하지 못한 고액의 현상금이 측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망으로 탄생한 조로는 극소수의 강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공격기술 해양색 료를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검사로 성장했고, 이어 상디 또한 혈통인자 각성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강해진 무장색 패기와 뛰어난 견문색 패기, 그리고 제르마 슈트를 입지 않아도 제르마 슈트가 지닌 특징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로와 상디가 신세계에서 손꼽힐 수 있는 강자이자 현상금 10억을 돌파할 수 있는 해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조로와 상디는 최근 전설의 열매를 각성한 루피의 동료이고, 이제는 세계 정부가 밀짚모자 작단의 선장 루피를 사항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조로와 상디의 현상금을 파격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현재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하게 된 조로와 상디는 현상금 13억을 돌파해 사왕 최고 간부 중 최고의 현상금 액수를 지닌 해적으로 모두에게 인정받게 될지는 앞으로 공개될 원피스 최신화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